와, 이 새끼 진짜 완전 직진남이네. 두 사람이 만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과거와 미래는 의미를 잃고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손에 의해 쓰여졌다는 믿을 수 없는 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의 반쪽을 찾아주는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손이다.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러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꿈도 무의미할 것이다. 마크 투. 산티아고는 그 신비로운 말을 떠올렸다. 조카들은 이런 첫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나? 근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야. 그거를 삼촌 읽어줄게. 이 산티아고가 만난 친구는 파티마라는 여자.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사는 친구야.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는 그 부족의 막 남자하고 만나서 말 섞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관습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지. 그랬는데 처음 만나서 이 연금술사가 어디 있는지 이 친구가 가르쳐줬어, 파티마가. 그리고 물 항아리를 다시 채우고는 우물가로 떠났어. 근데 다시 만나게 됐어. 두 번째 만났던 날에 산티아고가, 와, 이 새끼 진짜 완전 직진남이네. 161페이지. 영국인 자리를 뜨고 얼마 안 되어 파티마가 나타났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채웠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없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만났던 날이야. 첫 번째에도 별다른 얘기 별로 없었어. 나 그래서 뭐가 빠졌나 했는데 없어. 근데 당신을 사랑한다. 아내가 돼달래? 두 번째 만나가지고. 와우. 162페이지. 산티아고는 단숨에 말했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매일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피라미드 가까이 어딘가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사막을 건너왔어요. 전쟁은 내게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복입니다. 전쟁이 나를 여기 그대 곁에 묶어두었으니까요. 와, 얘 목동 조심해라. 여자 조카들 목동 조심해. 이건 선수의 언어인데. 와, 이거는 스무드하다. 여자가 파티마가 얘기하는 거.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야자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양치기였으며 언제든 다시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에게는 보물보다 파티마가 더 소중했다. 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가지요.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사막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용사를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다시 채우고는 우물가를 떠났다. 그날 이후 산티아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파티마를 만나러 우물가로 갔다. 그는 그녀에게 양치기 시절 늙은 왕과의 만남, 크리스탈 가게 얘기는 자신의 지난 삶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얼마간을 제외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그에게 끔찍히도 길기만 했다. 와, 그렇게 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났던 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엔 만물의 정기와 만물의 언어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를 당신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야자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내 과거, 내가 지켜야 하는 전통, 사막의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들의 몸가짐 같은 건 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막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을 받았지요. 바로 당신이에요. 산티아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파티마의 손은 물 항아리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 늙은 왕과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지요. 당신은 징조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준 것이 바로 그 징조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꿈의 일부이고 당신이 자주 얘기하는 자신만의 전설의 일부이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길 원해요.
당신이 찾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만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떠나야 한다면 당신의 전설을 이루기 위해 떠나세요. 사막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내며 파티마가 말했다. 막투, 내가 만일 당신 전설의 일부라면 언젠가 당신은 내게 돌아올 거예요. 파티마와 헤어진 뒤 그는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결혼한 양치기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초혼을 떠돌아야 하는 이유를 아내에게 납득시키는데 하나같이 애를 먹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그는 그 모든 것을 파티마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연했다. 사막은 우리에게서 남자들 데려가 놓고는 좀치에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웬만큼 익숙해져 있는 사실이지요. 떠나간 남자들은 비를 뿌리지 않고 지나가는 구름 속에도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짐승들 속에도 있고 땅 속에서 샘솟는 풍요로운 물줄기 속에도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의 일부분이며 마침내 만물의 전기로 변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언젠가는 자신이 기다리는 남자도 돌아오리라는 기대로 함께 행복해해요. 전에 그런 여자들을 보면 그들의 행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게도 기다릴 누군가가 생겼어요. 나는 사막의 여자이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내 남자 역시 모래 언덕을 움직이는 바람처럼 자유로이 이 길을 가길 원해요. 구름 속에서, 짐승들에게서, 샘줄기 속에서 내 남자를 볼 수 있길 원해요. 와, 이런 여자 있을까요, 요즘? 참고로 삼촌이 뭐 예를 들어서 반팸이라든가 이런 사람 아니야. 삼촌은 모든 사람, 모든 조카들, 남성, 여성 다 포함해서 다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길 원해.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남자 조카들도 여자친구하고 사귀게 되면 그 여자를 온통 내가 소유하고 싶다.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 관계를 하면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건 넌 내 거, 난 네 거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라고 여기에서 파티마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그 사람 자신으로서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삼촌은 여기에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돼. 210페이지.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야영채비를 하면서 그가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제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다가도 동요하고 이제는 사막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 생각에 빠졌을 때면 마음은 이것저것 물어대며 숱한 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좋아,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병사들과 마주쳤고 지평선 쪽으로 또 다른 병사들도 목격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을 때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마음은 제가 이대로 계속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바로 그걸세.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대가 마침내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한낱 꿈과 바꾸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기 때문이네. 아무리 그대가 듣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그대의 마음속에 자리할 것이고 운명과 세상에 대해 쉴 새 없이 되풀이해서 들려줄 것이네. 제 마음이 이토록 저를 거역하는데도요? 거역이란 그대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겠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꿈과 소원을 잘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도 알 것이기 때문이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얘기지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연금술사의 주옥 같은 말들이 여기 계속 이어져.
그렇지만 삼촌이 여기에서 다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촌의 썰을 좀 풀으면서 연금술사 책, 삼촌의 최애 책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어. 삼촌이 처음 시작했던 얘기를 돌아갈게. 삼촌이 요즘 조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미안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설렘, 조카들이 어떻게 피어날지에 대한 궁금함, 기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이미 뭐 나이가 좀 들어버린 삼촌 같은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의 분들이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고 더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거에 뭐 자기네들이 돈도 벌었고 힘도 있고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막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조카들이 활짝 자유롭게 막 조카들의 나만의 조카들만의 전설을 써내려가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그 한자어로 백화제방이라는 말이 있거든. 막 온갖 꽃들이 펴 있는 모습이야. 막 조그만 코스모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잡초도 있고, 큰 뭐 무궁화나 해바라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모르는 꽃들이 많이 있지만, 똑같은 꽃들이 펴 있으면 얼마나 식상하고 막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무섭잖아. 근데 다양한 꽃들이 펴 있으면서 이렇게 큰 꽃은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꽃보다 좀 작은 꽃은 큰 꽃을 질투하지 않고, 아예 바닥에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피어 있는 꽃은 무기력하지 않고, 저마다의 각자의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 가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그렇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야. 삼촌이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어. 그 삼촌이 사업가들 모임을 하는데 만났는데, 그분이 삼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대. 삼촌하고 얘기를 하려고 오셨어. 그렇게 만나면 보통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좀 해봤던 사람들은 이 내공을 측정하는 삿바 싸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말을 몇 마디 섞어보면은 대충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몇 마디 하는데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저는 사실은 내일 죽어도 사실은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생에서 마쳤으면 하는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놀라시면서 그 나이에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은 아직 그걸 못 찾았대. 그런 면에서 삼촌은 되게 럭키한 편인 것 같아. 뭐 서울대라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되게 오만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안면마비에 걸리고 실업자로 무직으로 대학 졸업하면서 확 꺾이면서 무기력한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런 징조들을 보고 미국의 로스쿨 가서 또다시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오만한 상태에 계속 있을까봐 뭐 삼촌의 가디언 엔젤이 도와줬는지 알츠하이머 오진을 받게 돼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 사람이란 게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구나. 이 삶이 1년 안에 바로 끝나도 누구도 이상하지 않구나. 삶이 내일 당장 끝나도 아니면 1년, 3년 후에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삶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찾고 그 징조들을 찾아 따라왔던 여정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나만의 전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길을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삼촌은 조카들이, 뭐, 삼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백화제방의 얘기처럼, 신의 눈으로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못나고 그런 것은 없어. 그래서 조카들이, 무기력한 조카들이 있다면 당장 그냥 신발끈 메고 나가가지고 그냥 산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더 힘이 나면 달리기라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집안이 막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집안 정리하고 청소 같은 거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질투하는 친구, 질투심이 막 나서, 나는 공부 이 정도인데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연봉 이만큼인데 내 친구는 저렇게 막 연봉이 높고,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내 이 길이 아니라 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꿈, 나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열려있는 가능성을 보고 막 베트남에도 여행 가보고 어디에도 가보고 모아서 그냥 아무 데나 막 가봐. 그러면서 세상이 되게 넓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내가 쟤랑 비교해서 똑같은 거 정해진 걸 나눠 먹고 얘가 잘 되면 내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잘 되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이에 질투하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오만했던 친구들은 또 미안한 얘기지만 삼촌처럼 딱 이 싸대기를 몇 대 쫙쫙 맞아가지고 그냥 쫙 꼬꾸라져도 보고, 그러면서 돈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어보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막 학력이 다가 아니네, 돈이 다가 아니네,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나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 정해준 잣대 순서에서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기쁘고 충만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삼촌도 삶에 이제 어느 정도 반백년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단계에 와서 이제 또 다른 도전과 뭔가를 하는 게, 올라가는 게 있겠지.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이뤘으니까 너도 나만큼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삼촌은 말 못해. 다만 삼촌이 바라는 거는 조카들이 이 각 자신만의 전설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그 옆에서 삼촌도 동반자가 돼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엉클 잔스 케빈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오늘 북클럽, 엉클 존스 북클럽은 에서 소개한 책은 The Alchemist, 연금술사. 꼭 제발 좀 읽어주기 바래. 조카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삼촌한테 고맙다는 얘기할 거야. 꼭 읽어줘. 부탁해. 그러면 안녕. 모두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자 책임이다.